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첫 확진 환자가 나왔죠. 게다가 사람 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WHO가 22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되도록 중국 우한시 방문은 자제해야 하겠고요. 국가 차원에서 감시와 대응 체계를 훨씬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21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하루 휴장했고요.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개막했습니다. 첫 세션은 오늘 오후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시장은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막식이 열리기 직전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3.3%를 전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 활동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신호를 보이는 데다 각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또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효과도 인정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왜 성장률을 낮췄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또 다른 무역 마찰 가능성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봤고요. 신흥국 중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평균도 내려가게 됐습니다. 다만 중국의 성장률을 기존 5.8%에서 6%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중국 경제와 증시가 살아나면 한국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서로 윈윈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현 시각 오후 12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0.5%대, 코스닥 0.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오늘도 여전히 우한 폐렴 관련주들 힘이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백신 개발업체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폐렴 원인균 진단 제품 생산업체인 진매트릭스, 마스크 생산업체인 오공, 제약업체 고려제약까지 모두 급등세인데요. 어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는 백광산업이 눈에 띕니다. 백광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제로 알려진 차염소산 소다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우한 폐렴 소식에 중국 소비주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인 소비 모멘텀이 둔화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간 강세를 기록했던 화장품과 면세점, 호텔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다른 특징주들 키워드로 같이 만나보죠. 첫 번째 키워드, 금강산 개별관광길 열리나?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제시했고요. 이에 북한이 11월 말을 시한으로 못 박은 시설물 철거 요구 통지문을 보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다시 한번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두 차례나 구체적 시점을 명시한 대남 통지문을 보냄에 따라서 2월 철거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남측 시설물 철거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서면 방식의 협의를 원하고 있어서 기본적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 방안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별 관광에 대한 언급을 했었잖아요. 강원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단 금강산 관광체계에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인데 어제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왜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이냐? 현대 아산이 주도하는 단체 관광은 벌크 캐시, 즉 대량 현금 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별 관광을 통해 금강산 관광 물꼬를 틀고 또 북측이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 관광 형태로는 1.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단체인 사회단체 중심 관광 목적의 개성, 금강산 방문. 2.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산, 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3.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모두 북측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북측이 결정해서 여행사에 어떻게 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연일 북한을 향해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정작 북한이 정부의 협력 제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과연 개별 관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데 추진 소식 자체에 오늘 장 초반 북한 관광 관련주인 한창과 아난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창은 지난 2018년 강원도와 평화크루즈 환동해권 해상관광 물류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한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일본을 연결하는 평화크루즈 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아난티 골프앤 온천 리조트를 보유한 유일한 민간 기업이죠.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나이백 이유 있는 상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기업들에 요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셀리버리가 그랬고요. 오늘은 나이백이라는 기업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암 펩타이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항암제와 병용 투여한 결과 이미 암전이율 98% 차단, 500% 이상 종양 크기 감소와 같은 탁월한 항암 효과를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단백질을 암세포 내에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만 타깃으로 약물이 작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약의 효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펩타이드 항암 치료제와 또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6곳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물질 공급 계약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독일의 바이어스토르프 등 15개에 달하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도입 및 물질 공급 계약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독일 베링거인 겔하임과는 간 및 폐섬유증, 일본 에자이 제약과는 염증성 장질환, 중국 치료제약과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관한 미팅을 진행하는 등 주요 파이프라인 협업 관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나이백은 JP모건 컨퍼런스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리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도 기술 발표와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과 골다공증 치료제를 비롯한 5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발표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일정 중에 몇몇 글로벌 제약사들과는 후속 마일스톤 지급, 또 상세 계약 기간 협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니까요. 아마 연내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나이백은 펩타이드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기술 이전과 물질 공급 계약을 이뤄낼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의 상한가가 끝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